하겠습니다. 변제공탁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의유보란 유는 뭐뭐를 유자에다가 보는 보류하다 할 때 보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의를 냅두고 이거를 보류하겠어 라는 의미라서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겠다. 원인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건 강의 때 안 알려주지? 알려줬는데 내가 몰랐나?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의유보가 없는 거죠. 실제로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지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매도인이 있었고 매수인이 있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그래서 얘는 매매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받은 그 중도금을 변제공탁을 했어. 그리고 매수인은 이걸 이의 없이 수령했어요. 그렇다면 매수인은 지금 돈을 받았잖아요. 아무런 이의도 없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실제로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의 유보를 안 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나는 네가 채무 불이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원인으로 나는 공탁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유보를 안 했다는 거는 이 원인에 대해 수긍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짜로 채무 불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상관이 없이 진짜로 그냥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자, 채무의 변제로서 공탁한 공탁물이 채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해서 채권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뜻을 통지하거나 공탁물 출급 청구서의 청구 이의 및 유보 사유란에 같은 내용의 유보 의사를 기재하고 공탁물을 출급한 경우 채권액 전액에 대한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채무의 변제로서 공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채권액 전체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100%가 안 돼. 그러면은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해서 얘는 이제 피공탁자는 공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탁한 거를 받으면서 야, 너 채권액 100%안 됐어. 그래서 일부만 내가 가져갈게. 일부니까 이거 일부만 가져갈게. 출급 청구서에다가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란에 야, 나 일부만 가져간다 라는 유보 의사를 기재하면 이제 채권액 100%가 아니어서 나는 네가 공탁한 거에 100% 수긍할 수 없어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출급한 경우에는 채권액 전액에 대한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일부에만 발생한다 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걸 안 했어.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수긍하고 그냥 오케이 하고 공탁을 이제 출급한 게 되니까 채권액 전액에 대한 변제 효과가 발생하겠죠. 아, 진짜 이거는 좀 헛소리인데 채권액 전액에 대한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너무 중의문 아니에요? 채권액 전액에 대해서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전액이 다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전액 말고 일부에 대해서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너무 중의문 아니야? 거슬리는데 이씨. 판례도 중의문 겁나 많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주어서 수를 안 맞췄었는 거지?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공탁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인 토지 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종전의 수령 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 사업 시행자가 이제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거절을 한 거예요. 안 받아. 그래서 이거를 공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지금 피공탁자죠. 재결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나는 여기에 동의 못해. 라고 지금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쟁송 중에 보상금의 일부를 얘가 가져왔어. 이의 유보의 의사를 표시함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가져왔어요. 수령했어요. 그러면은 수령 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이걸 그냥 너는 그 소송에 대해서 수령 거절하는 의사 자체를 파기하는구나 라고 이 재결에 승복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돈 가져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져오고 싶어도 이의유보 제대로 해야 돼요. 그쵸? 공탁 관련해가지고 법무사님들도 실수하거나 아니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뭔가 실수가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많다고 들었어요.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공탁 원인인 부당이득 반환 채무금,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을 했어요. 공탁 원인인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유보 취지대로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 변제로서의 효과는 발생한다. 채권자가 이제 채무액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액수도 불만이고 원인도 불만이야. 이거는 부위반이 아니라 손배채야. 그래갖고 나는 이거를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거야 라고 이의를 유보를 하고 수령을 했어요. 공탁 원인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부 소멸의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이 유보 취지대로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 변제로서의 효과는 발생한다. 이거 틀렸어요.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 변제로서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이 되지도 않는 이상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배채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는 거랑 얘가 주장하는 거랑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원인이 뭐다라고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 채권으로서의 일부 변제의 효과도 생기지 않는 거죠. 자,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자의 피공탁자, 공탁물 출급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이 사람 전부들 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 출급 청구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3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물품 대금 채무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병의 채권 가압류 결정 채권액 200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권액 중 100만 원 전액을 제291조 및 248조 제1항 가압류 집행공탁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갑이 을에 대해서 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얘가 채무자죠. 채권자예요. 얼마? 100만 원. 근데 병이 이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했어요. 200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 그래가지고
이거를 송달받고 위채무 100만 원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공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을은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을 출금할 수 당연히 없죠. 이거는 이제 병한테로 넘어간 거죠.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자, 갑은 민법 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변제공탁이 아니고 집행공탁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회수할 수 없어요. 위 공탁이 성립한 후 정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이 성립을 했는데 또 정이 채권을 또 압류를 했어요. 이게 또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압류, 추심명령 두 개가 경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법원에 얘네들 중에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고양시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 집행채권의 200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고양시는 직접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자, 압류추심 얘 말고 여기에 대해서 고양시가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 통지를 했어요. 그런 경우 지금 고양시는 바로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대요. 100만 원 바로 가져갈 수 있대요. 세금이 항상 저기 다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대요. 자세한 건 새소리도 안 나와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얘는 가압류고 얘는 바로 압류 통지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채권 압류도 아니고 그냥 압류 통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출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위 공탁이 성립한 후 병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병은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이 됐어. 그러면 바로 병은 공탁금을 직접 당연히 출급할 수 없고요. 이런 경우 이제 사유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위탁에 의해서 공탁소 위탁에 의해서 이제 저기 출급을 해야지 직접은 안 됩니다. 이 직접 하는지 위탁하는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집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유신고하고 집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접 말고 무조건 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되게 레얼이죠. 기억 니은이 아니니까 일단 기억 들어가는 거 다 아니고 니은 들어가는 거 다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33번 집행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그냥 통째로 외워야죠. 워낙에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다가 그냥 당연한 얘기. 뭔 말이에요?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가 되었어요. 압류. 근데 전액을 다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 부분은 변제공탁이 당연히 공탁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피공탁자도 당연히 출급을 할 수 있고 공탁자도 회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 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한 배당 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 민집도 그렇고 공탁도 그렇고
이 종결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배당 절차가 종결됐잖아요.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서 집행공탁의 효력이 만약에 인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공탁이 수리되고 공탁된 금원에 대한 배당 절차까지 종결이 됐어. 그러면은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종결 끝났는데, 배당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뻘짓이게.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갑의 가압류 결정, 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갑이 가압류 신청을 취하를 했어요. 가압류 발령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 사무관 등의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100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3채무자한테 송달을 했어요. 근데 갑이 이거를 취하를 한 거예요. 취하서를 가압류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취하송 통지서가 얘한테 가기 전에 그 동일한 권리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가압류가 들어온 거야. 다른 사람한테. 동일한 그 저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그 제3채무자한테 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도달을 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아직 취하서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 경합이네? 이러고서는 집행공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전채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압류 금액의 총액에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채권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자, 금전채권이 있고 여기에 압류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어요. 얘는 민집에 따른 압류. 압류 금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을 초과. 그러면은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채권을 추심하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채권을 추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뭘 해야 돼요?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된다고. 왜? 체납 압류도 같이 있고 피압류 채권이 초과하고 있으니까.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나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 가압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전에 다른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명령을 발령을 했어요. 근데 집행공탁 후에 이게 송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송달이 됐으면 이 두 개가 그 경합 상태가 아니라서 이거는 효력이 그냥 없다는 거죠. 이미 여기로 끝났으니까. 자, 다음 중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이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사유신고 안 해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이것도 안 해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하는 경우 이거는 해요.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안 해요. 선행의 압류 후에 목적 채권인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권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이것도 안 해요. 금전, 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 공탁의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이것도 안 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비읍. 1번이네요. 35번.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보전명령이 부집행, 집행불능인 경우 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자와 불안 등 정신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든다 할 것이며 위 보전명령 그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의 비용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보전명령이 내려왔어요.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거. 이게 집행 불능되거나 아직 집행을 안 했거나 이랬더라도 보전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신용저하, 불안, 정신상 손해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당연히 이 피담보 채권 안에 들어가고 보전명령 그 자체를 다투는 이거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 비용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거죠.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담보 제공자의 권리행사 최고에 따라 담보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 비용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송 비용은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통상손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제공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은 통상손해에 해당돼요. 뭐가? 소송 비용이. 자,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공탁금을 제공을 했어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배상금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정지가 됐으니까 지금 채권자한테 손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담보하는 거라는 거죠. 담보 제공자의 권리행사 최고에 따라 담보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해서 제기한 소송의 소송 비용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해요. 자, 담보 제공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자, 공탁금을 공탁한 애겠죠? 권리행사 최고에 따라 담보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 비용도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쓴 통상손해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손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 소송 비용은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 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담보 채권에 소송 비용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결국 채권자의 손해를 이제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담보한다. 피담보 채권에 관한 확정 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봅니다. 당연히.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 바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응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 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본안 소송에 관한 소송 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2번이랑 말 비슷하지 않나요? 자, 가압류를 위해서 공탁금을 제공을 했어요. 가압류를 위해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 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채권자가 나 가압류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법원이 가압류하고 싶으면 일단 공탁금 좀 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채권자가 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일단 공탁금을 이렇게 내라고 한 거란 말이죠. 채권자가 본안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응소를 위해서 얘는 그럼 응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근데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아니에요.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 관한 소송 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 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소송 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범위에는 포함되는데 가압류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서 응소를 위해서 지출한 소송 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손해까진 맞는데 이 뒤에 여기에 응소를 위해서 사용한 돈은 이 손해의 공탁금의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알려고 판례를 다 읽어볼 순 없으니까. 자, 특별 사정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의 경우 가처분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을 얻은 후에 담보에 대해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특별 사정으로 인해서 가처분 취소가 됐어요. 가처분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취소가 돼서 이제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취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승소한 뭐에 목적물이 없는데 그래서 손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담보를 통해서 이 손해를 담보하는 거예요. 가처분 채권자는 그래서 가처분 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을 얻은 후에 담보에 대해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처분 취소가 되면은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